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12월 6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가 끝나고 또 한 주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이 한 주가 정리되면, 별 재미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계좌가, 그죠? 그지 뭐 동결 비슷해요. 뭐 몇 개 오르면 몇 개 떨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뭐 쭉 비슷하다 보니까 한동안 재미가 없었고, 그것도 그럴 것이, 그죠. 특별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2차전지, 뭐, 바이오, 이런 식으로, 제 기준에서는 접근할 수가 없는 종목들이, 장을 지배하다 보니까, 저는 뭐, 마땅히 할 게 없었어요. 그리고 간간히, 그죠. 말씀드렸죠. 공모주, 도박판, 그런 것들. 뭐 어차피 제가 매매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뭐 기다림 그런 시간의 연속이었죠. 저는 그래 생각해요. 주식이란 게 그죠 매일매일 내가 뭔가를 할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전체 1년을 내다보고 큰 흐름을 보고 쉬어가는 타이밍도 있고 때로는 기다리는 게 돈을 버는 타이밍도 있어요. 어차피 사봐야 다 떨어질 것 같으면 차라리 안 사고 기다렸다가 떨어져서 사는 거. 내가 10,000원에도 살까 말까 고민한 거 7,000원까지 떨어지면, 그죠? 7,000원에 샀다면 그것도 3,000원 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죠. 보통 주식이라는 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주식에는 때가 있다, 시기가 있다. 왜? 결국은 돈의 쏠림, 수급이죠. 사람이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미리, 그죠? 무엇을 알고 공부를 해서 일찍 산다고, 매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요, 적당한 지겨움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 판단이 틀릴 수도 있죠. 틀릴 때는 이 지겨움이 한 달, 두 달 가는 경우도 있고, 더 가는 경우도 있고, 그게 주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죠? 좋은 주식을 바닥에서 내가 발굴을 하고 빨리 찾아냈다 한들 그게 바로 시세랑 연결은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한호를 해야 시세가 나는 거죠. 우리는 배당주를 그죠? 한 10월달, 11월 달부터 배당주를 계속 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12월 초입인데 어떤 종목은 그죠? 한 10% 넘게, 뭐 배당주임에도 불구하고 10% 넘게 수익을 나는 것도 있고, 어떤 종목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죠? 비슷한 본전치기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 종목마다 제각각 사연은 다 틀려요. 그렇지만, 어떤 종목을 선택을 잘한 것은 이미 10% 넘게 뭐 수익이 나 있다. 뭐 그런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를 보는 거예요. 때로는, 그죠? 이 대형주들은 중대형주들은 좀, 그죠, 수급이 몰리고, 이런 종목들은 차트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차트의 흐름이, 추세가 안 무너지면, 뭐 계속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소형주는 차트가 뭐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막 한 방에 산 것 같다가, 한 방에 한 것 같다가, 어떨 때는 많이 경험했죠. 금방 금방 확 치고 나가지고 VI 걸렸는데, 그 VI 풀리자마자 또 난타전 펼치다가 순식간에 또 하방 VI 걸리고 그런 거 많이 경험했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차트 보고 돌파한다, 쫓아 들어갔다, VI에 추격 매수하면 바로 하방 VI 걸리고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차트를, 그죠? 의미가 없어요. 항상 큰 흐름, 그죠? 시장에 순응하는 흐름을 보는 거예요. 앞전가, 그죠? 앞전은 아니구나. 좀 됐죠. 선거철만 되면 항상 나오는 거 있죠. 뭐, 저출산 대책. 그래서 맨날 이야기하죠. 아가방, 꿈비, 뭐, 그죠? 열심히 떠들죠. 걔네들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완전 사상 최저 바닥에서 헤매고 있죠. 아무도 안 봐요. 근데 그때 물렸던 사람들은 어때요? 죽을 마시겠죠. 그런 게 주식이라는 거죠. 다, 그죠? 어떤 종목이든지 테마에 한번 연루되고 나서 시세를 뿜고 나면 그 이유는 오래 가요. 왜? 물린들 사람들이 바글바글바글 한데
내 본전만 오면 팔겠다고 처음부터 벼르고 있는데 그걸 누가 올려주냐고요. 그죠? 그래서 한번 테마로 내가 접근한 종목은 한번 딱 시세가 나고 팔고 나면 그건 접근하면 안 돼요. 내가 한번 재미 보고 들어갔다가 떨어지니까 내가 산 가격이네. 다시 진입. 그때부터는 지압하고 내려가고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죠? 아가방 꾼비 열심히 떠들 때, 그죠? 기약도 없댔죠. 있지도 않은 애를 어떻게, 그죠? 결국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끝없이 지압하는 거예요. 모든 종목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죠? 정치, 선거, 이 시기와 그 외 시기. 그래서 항상 흐름을 타는 거예요. 유행처럼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죠? 저는 이제, 어떤 테마로 예상을 하면 결국은 그죠? 지수는 이제 부담이다. 코스피는 부담. 근데 코스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열심히 뛰었는데 뭔가, 그죠? 주식을 잘 모르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뭔가를 한 것 같아.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다시 서학개미를 컴백시키고, 그죠? 뭔가를 불을 붙이고 하려면 코스닥 중소형주를 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쭉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연히 기다리면 재미없죠. 그래서 이왕이면 지금 배당도 주는 종목, 우량 종목,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사 모은다. 근데 그게 뭔가 될 줄은 몰라. 이런 시기는요, 그다란 낚싯대 하나 딱 던져가지고 이 하나로 내가 고래를 잡겠다, 상어를 잡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면 확률이 떨어지죠. 이럴 때는 30cm 붕어만 죽으라고 내가 한 100마리 잡겠다. 그래서 낚싯대를 여러 대 쫙 펼쳐놓고 대응을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종목 사는 것이고, 왜 바닥에서, 그죠? 거래 바닥은 주가 바닥.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아무도 안 쳐다본다. 그만큼 가격이 싸다. 이런 말이 되죠. 그러면 아무거나 사느냐? 이유가 있다 그랬죠. 이유가 있는 종목은 개인들은 공부를 안 한다 그랬죠. 정권방송에 어디서 떠들면 그거 보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손실도 보고 공모주나 이런 쪽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진짜 그죠? 투자라는 것은 스스로가 공부를 하고 발굴을 해요. 요 정도 가격이면 너무 싼 거 아니야? 이런 종목들은 분할 매수해서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최근에 LG, CNS, 그죠? 얘도 그래요. 그죠? 블록딜이다 뭐다 해가 예맥이다가 한번 탄력을 붙으니까 얘도 그냥 쭉쭉쭉쭉 뻗어나가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공지능이 요즘은 그죠? 로봇 막 인공지능 로봇 테마가 막 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로봇 관련주는 그렇게 살만한 게 없어요. 앞전에 그죠? 투산 로보틱스도 뭐 대충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그 매니플레이트라 그런댔죠. 이 로봇 팔처럼 생긴 거. 이런 것도 전부 뭐죠? 따지고 보면요, 과대평가. 그냥 한참 과대평가예요. 그리고 그 로봇 팔이나 이 휴머노이드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이런 것들, 우리 국내 업체에서 만들 수 있는 거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랬죠. 감속기 이런 것도요, 실제 경쟁력이 있는 거 별로 없어요. 그죠? 이 삼양 감속기라고, 이 회사 정도는 아마 우리나라 대표하지 않을까? 근데 비상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로봇은 제 기준에서는 전부 과대평가예요. 적자나고. 이런 회사를 내가, 그죠? 피를 다 주가면서 비싸게 살 이유가 없어요. 2차 전지하고 비슷해요. 2차 전지 처음 자동차도 안 팔리고 적자 나는데, 중국한테도 밀리는데, 그죠? 미국이 중국 먹어주고, 뭐 이래저래 막 온갖 핑계 대면서 시총이 조단해서 놀고 있는 거, 이런 걸 내가 왜 사? 저는 안 산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보는 관점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봇은 극히 제한적으로 어떻고, 그죠? 극히 제한적으로 일부 어쩌다가 한 번씩 보는 거지. 이 로봇에 집중적으로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회사 우리나라에는 그지는 안 보여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펼쳐지면, 인공지능 세상이 오면 가장 빨리 타격을 받는 데가 그 사무직, 또 하이트 갈라, 뭐 이런 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보면 실제 현실로 막 일어나고 있어요. 바이두, 그죠? 이 중국판 구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바이두, 여기만 봐도 대규모 감원, 한 30%팍 감원을 해요. 중국이 의외로, 그죠? 이 인공지능에 어찌 보면 독보적인 선두주자예요. 미국보다 훨씬 앞선다 생각해요. 그래서 중국을 한 번씩 흐름을 잘 좀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중국도 보면 바이두에서 대규모 감원 30% 필요 없어. 인공지능이 대처해. 이런 식. 마이크로소프트도 보면 한 9,000명 정도 감원한 데 있죠. 우리나라 보면 KT도 한 2,000 몇백 명 감원. 뭐 LG U+도 그죠? 엄청난 어떤 혜택을 줄 테니까 한 600명 정도 감원시켰다. 뭐 SKT도 그렇고 SK 브로드밴드도 그렇고 천신의 감원,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거예요. NC소프트도 그죠? 한 900명, 1000명 또 감원했었죠.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그만큼 AI 발 구조 조정이라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 그만큼 막 대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내에 어떤 이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회사는 뭔가? 그래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LG CNS라 그랬죠. 그래서 LG CNS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질문이죠. 질문. 멀티 캠퍼스. 그래도 없고 오르지도 않고 이거 계속 들고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재미없어요. 어떤 관점에서 이거를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지 그죠? 이거죠. 원래 그래요. 거래 바닥은 주가 바닥. 그래서 적당한 지겨움은 동반하고 가야 된다. 그래 말씀드렸고. 저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앞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터넷이 세상에 나왔을 때 가장 돈 많이 번 업종이 의외로 학원이었다. 학원가였다. 인공지능도 똑같다 생각해요. 이 인공지능을, 제미나이를, 챗GPT를 어떻게 활용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결국 이것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학원가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죠.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로운 누군가가 대체를 해주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뭐 학원이다 뭐다 학교다 모든 걸 다 토탈해서 최고의 어떤 교육기관은 멀티 캠퍼스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만큼 멀티 캠퍼스의 가치를 높게 평가를 해요. 멀티 캠퍼스는 그죠? 앞전에 말씀드렸죠. 어찌 보면 이재용 회장의 유일한 작품인 회사다. 삼성 SDS가 지분을 한 47% 정도 쥐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 글로벌 리서치 여기에서 한 15점인가 들고 있고, 그 다음에 기관에서도 의외로 좀 한 8% 정도 좀 많이 갖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그죠? 한 30% 금방. 근데 이 30%도 약간 매니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막 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 유통되는 건 그래 많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거래가 뭐 1000주도 안 돼요. 지겹고 재미없는 건 맞아요. 지금 현재 시총이 한 1900억 정도, 그죠? 설립이 한 2000년도인가 그때 됐거든요. 그리고 항상 선거 때 되면 일자리 창출 이럴 때 한 번씩 테마를 엮여서 막 꿈틀꿈틀 하는 거죠. 근데 실제 저는 멀티 캠퍼스의 진정한 가치는 뭐 그런 게 아니다 생각하거든요. 진짜 이 회사는 우리나라 인공지능의 미래를 책임질 어찌 보면 가장 핵심적인 회사다. 최고의 수혜주다. 저는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요, 국내외, 그러니까 우리나라뿐 아니고 국내외 이 고객사, 그러니까 이 회사가 삼성뿐 아니고 다른 회사에서도 이 교육 의뢰가 들어오면 이 교육을 시켜줘요. 그런 이제 교육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국내의 고객사 회사 수만 해도 그지 2만 개 가까이 돼요.
2만 개. 엄청나죠? 그렇게 많아? 2만 개면 대한민국 웬만한 회사, 중견기업, 대기업은 다 고객이겠네? 맞아요. 다예요. 국내 100대 대기업요. 국내 이제 순위 1위에서 100위 딱 주시해놨고 100대 대기업 중에 92개 상가가 고객사예요. 위탁 교육을 다 시켜주는 거죠. 그만큼 많아요. 최근 멀티캠퍼스에서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10년 동안 멀티캠퍼스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나간 학습자가 2,200만, 그죠? 2,200만 명. 엄청난 숫자죠. 꿈의 숫자. 이만큼 대단한 거예요.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죠, 중요한 게 뭘 얼마만큼 들고 있나. 요즘은 유튜브 시대, 영상 이런 것들이 전부 교육 자료, 이게 돈이죠. 보유 콘텐츠 수가 한 8만 4천 개. 요것도 24년 기준으로 한 8만 4천 개 이상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어떤 회사라는 거예요. 매출액이 지금은 한 3,500억대인데 3,500억대이고 이익은 한 300억에서 400억 요 정도 나요. 그래서 요즘 점점 성장을 해요. 올해는 전체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어떤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이제 26년도는 올해보다 한 30% 이상 더 증가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개인적인 분석이에요. 배당도 그죠? 그전에는 최근 3년치 보면 800원, 1600원, 2100원. 올해는 얼마 줄 줄 몰라요. 근데 뭔가 좀 기대치가 있죠. 이 회사는 이재용 회장의 의지도 많이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죠? 이 고배당, 사회 한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해요. 교육생도 일반 교육생을 받을 때는 회사의 위탁 교육이 아니고 일반인들 상대로 했을 때는 무료 교육, 1년 코스 무료 교육에 차비까지 줘요. 사회공헌. 대단한 회사예요. 세상에 이런 회사가 다 있어? 그만큼 굉장한 회사다. 그래서 삼성그룹사에서도 많이 밀어주는 회사죠. 대주주가 또 삼성 SDS다 보니까, 그죠? 또 많이 밀어준다. 2대 주주가 삼성 글로벌 리서치니까 또 밀어준다. 유보율이 한 9,000%가 넘어요. 부채는 45, 없는 거나 똑같아요. 그만큼 알짜배기 회사. 근데 이 부분을 저만 좋아해요. 아직까지 세상이 아무도 관심 없어. 저만 좋아서 날뛰는 회사. 그래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기업 분석을 해보고 요 정도 조건인데 얘가 왜 못 올라? 이러면 기다려요. 뭐 배당받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지겨우신 분들은 이런 것들 조금만 살아야죠. 간만 보고 그냥 조금만 살아 하는데 저는 이런 회사 좋아요. 이거 내가 발굴했어. 기다리면 얘가 세상 사람들이랑 막 한호했을 때 나 그 주식 3만 원 초반에 사 모았어. 뭐 이런 거. 이게 진정한 투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있으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쿨하게 배당 한번 받아보세요. 그죠? 평단이 3만 원인데 배당 한 2,500원 주면 이거 대박이죠. 작년에 2,100원 줬으니까. 그래서 한번 들고 가자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는 주식의 대부분 이런 주식이에요. 이런 것을 제가 발굴한 거를 이런 거를 좋아해요. 이미 다 알려진 거 상한가 가고 난리가 난 거, 그죠? 증권방송 틀면 오늘 상한가 간 거 그거 추천하고 있어. 이미 올란 거, 난리가 난 거 그거 추천하는 거 그게 뭔 추천해요? 그게 무슨 분석이 필요해요? 저는 그런 거는 그냥 돈 낳고 돈 먹기. 단타는 그죠 도박이죠. 빨리 그런 게 그런 게 좋을 줄은 모르겠지만 저하고는 안 맞거든요. 저는 그런 걸 도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발굴해서 갖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진정한 투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LG CNS를 제가, 그죠, 한 7만 원 이상에서 팔고 싶다, 희망사항 이야기했죠. 근데 7만 원 이상에서 따박따박 분할 매도하면 저는 그 돈을 또 멀티캔버스로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비슷한 성향의 주식들을 들고 있다가 그 중에 하나가 수익이 나면 그 옆으로 또 그냥 수평이동 이런 쪽으로 대응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마 그래 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멀티 캠퍼스는 정말 매력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그죠? 주식이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묶여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의외로 또 한번 어떤 불이 붙으면 굉장히 탄력적으로 갈 수 있다. 저는 또 이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하고도 좀 맞을 것 같고, 또 만일 제 생각대로 이 서학개미를 컴백시키기 위해서 코스닥의 중소형주에서 뭔가 작업을 한다 하면 어찌 보면 가장 무난한 대상이 멀티캠퍼스다.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이상 멀티캠퍼스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